한 번 빠지면 헤어날 수 없는 김정민의 자연사 박물관. 김정민 박사의 계래의 실크로드 복원 연구. 많은 후원 부탁합니다. 제2회 2030 미래 세대를 위한 무료 특강.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 덕분에 아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는 어르신분들은 유료 특강 추천합니다. 무료 특강은 2030에게 양보하세요. 제2회 무료 특강 1부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비트코인 하시는 분 계세요? 아 여기 청년 중에 없나? 여기 있어요? 좀 벌으셨습니까 요즘? 망했어요. 예전에도 오셨길래 제가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위험하다고. 그건 투기성이 있고 그 투기성이 아니라 그 플러스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원래 돈 벌기 못하는 구조예요 원래. 더구나 이 전자망에 들어가는 순간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100%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게임인데 뭐 어쨌든 간에 오늘 그래서 비트코인 내용 약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중동 정세. 여러분들 중동 얘기하면 굉장히 먼 나라 같죠? 이제 우리랑 하나로 연결돼서 움직입니다. 그것까지 읽을 줄 알아야 여러분들의 미래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호할 수 있어요. 비트코인 얘기할게요. 비트코인 이거 중국에서 예전에 이미 나왔었어요. 전자결제하는 화폐 나온다고 했던 이야기는 이게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이게 2007년 12월이었나? 하여튼 꽤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 이야기였는데 그리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근데 이제 지금 보면 한국 돈이 꽤 비쌉니다. 1달러당 지금 1063원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지금. 워낙 또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저도 헷갈리는데 그 한국 돈이 그러니까 뭐 1100원에서 1900, 1080, 1070 이렇게 숫자가 낮아지면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그렇죠. 원화가 강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달러랑 원화가 점점 비율이 1대1 비율로 같아지면 같아질수록 가치가 같아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돈이 점점 가치가 있다. 즉 세진다는 소리인데 한국 돈이 세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수출하는 데 지장이 생겨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돈은 약하면 그것도 뭐 꼭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약하면 안 되겠지만은 뭐 적당한 속도와 간격으로 강하기보단 약한 게 더 좋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이 강해지게 되면 수출이 큰 타격을 받아요. 근데 이 한국 돈이 강해지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수출은 타격을 받는데 이런 식으로 그 한국 돈을 사기 위해서 혹은 한국 금융시장에 투자하러 들어오는 돈들이 많이 생겨요. 원래 그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는요. 그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기업들이 많으면 그 기업들을 보고 투자하러 들어와요. 아, 저 기업 장사 잘 되니까 내가 저 주식을 사서 좀 이익을 먹어야겠다. 이게 정상적인 투자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제조업은 자꾸 힘들어서 죽어가는데 금융투자가 들어와요. 그럼 이거는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투기 세력입니다. 아직 이 금융까지는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투기 세력이란 건 뭐냐면 그 회사가 돈을 잘 버냐 안 버냐랑 상관없이 자기들이 돈을 넣었다 뺐다 해서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해가지고 그 이익을 먹는 거예요. 비트코인도 사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면 안 된다고 했던 거예요. 그건 위험한 거다. 왜? 아무런 요소가 없어요. 비트코인이라는 건 뭐예요? 코인이 한국말로 뭡니까? 동전 아니에요. 그렇죠? 즉 전자화폐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전자화폐 왜 쓰니까 그거? 전자화폐 사시는 분 아까 어디가 사라지셨나? 아까 전자화폐 왜 사신 거예요? 그냥 올라가지고 샀어요. 그렇죠? 그 목적이죠. 근데 그럼 비트코인이잖아요. 그러면 전자화폐로서의 역할로 산 게 아니네. 그냥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냥 그 가치에서 마진을 먹으려고 산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을 가지고서 거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거 수강 신청할 때 등록할 때 비트코인 받나요? 안 받을걸요? 저희 안 받아요. 또 다른 데서 뭐 물건 하실 때 몇 군데 있긴 있지만 일상화되어 있지 않죠? 화폐라는 거는 원래 물건 교환하려고 만든 건데 그 교환도 안 되는 화폐 가져서 뭐 할 거예요? 그게 제일 첫 번째 질문인 거예요.
아니 그거 갖고 뭐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어떤 투자를 할 때는 근본적인 물음을 해야 돼요. 이거 왜 하는가? 근데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욕심이라고요. 돈 벌겠다는. 근데 이 세상에 노력 안 하고 벌 수 있는 돈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거를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이 한 번 더 쪼개질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조사를 한다 그래요. 어허. 근데 여기 혹시 제 비공개 강의 와보신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신가? 왜냐면 제가 얘기를 여러 번 했거든요. 이 비트코인은 주식 상장 폐지될 수가 있다고. 예, 제가 이거 한 달 전부터 얘기했어요. 여기는 다 젊은 분들만 오셔도 그렇구나. 나이 드신 분들 제가 비공개 강의한 거에서 이제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저거 상장 폐지된다. 왜? 대북 송금하고 정치자금 받아먹을 때 써먹었기 때문에 증거가 남아서 증거 인멸하려면은 비트코인 시장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서 없어질 것이다 했는데 예상외로 너무 빨리 없어지더라고요. 왜냐면 한 달 뒤에 이렇게 빨리 없어지리라 생각 못했어요. 전 정권 말기쯤 할 줄 알았어요. 해먹을 거 더 해먹고. 근데 너무 빨리 없어지더라고. 뭐 어쨌든 좋아. 뭐 왠지 뭔가 급한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자 이걸 이제 조사한다고 하면서 여러 군데를 이렇게 쑤시고 다니는데 여기도 나오죠. 인텔 CPU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가상화폐 탈취 가능하다. 이거는 제가 아마 예전에 2달 전인가 뉴스타운에서 아마 그 방송할 때 이 얘기 했을 거예요. 그 비트코인 하면은 그거 해킹해서 훔쳐갈 수 있다. 훔쳐가는 게 애국자다. 내가 막 이런 얘기하고 그랬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비트코인 훔쳐먹는 게 애국자라고? 네, 뜨진 이자들은 해킹해서 잡아먹으라고. 왜냐고요? 해킹 가능하니까. 네, 제가 그래서 했던 거예요. 중국 애들이 비트코인화 시켜가지고 자기의 재산들을 해외로 반출시키려는 거를 미국이 가만히 둘 리 있겠어요? 반드시 해킹 들어간다.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돈을 갈취하거나 아니면 그 사이버 공간상에 묶어두는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택한다. 둘 다 했죠. 네, 둘 다 했죠 지금. 그래서 중국 애들 돈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지금. 돈이 어디 있어? 돈이 현금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금융전쟁이라는 것이 무슨 뭐 금, 뭐 달러 이런 것만이 아니라 전자화폐까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금융전쟁은 말 그대로 전쟁입니다. 주먹을 쓰기 이전의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난다고. 따라서 거기에 섣부르게 발을 들여놨다가는 휩쓸려 가니까 아예 모르면은 그 게임의 규칙을 모르면 하지 말라예요. 예. 대부분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그 게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거는 그냥 들판에 풀어놓은 양 한 마리와 똑같은 거예요. 늑대들에게 잡아먹히지. 그래서 잘 모르면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하는데 전기를 끊는다고 하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중국은 그 많은 부자들이 해외에 자금을 유출시키려고 하는데 자금을 유출시키는 방법으로 비트코인을 써요. 근데 중국에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투기성이 되니까 중국은 항상 스케일이 있잖아요. 그냥 끊어버렸다고. 주식시장을 없애버려. 아니, 비트코인 시장을 없애버렸다고요. 없앴지만은 자체적으로 생산하던 거는 계속 생산하고 있어요. 그냥 만들어. 그러니까 중국에서 거래만 안 될 뿐이지 다른 데서는 거래가 되니까 일단 만든단 말이에요. 공장들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지어놨거든요. 제가 좀 이따 공장 보여드릴게요. 만들어놨는데 일단은 막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돈 들여서 설비를 만들어놨으니 본 좀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만들어놓고 비트코인을 완창 생산하면 그거 비트코인은요? 비트코인을 가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비트코인 가지고 계세요 지금? 네. 그거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으면 어떻게 뿌듯합니까? 뿌듯할 줄 알았어요. 비트코인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달러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화가 목적이에요. 현금화. 현금화가 되지 않은 비트코인은 전자 신호에 불과하다고요. 따라서 얼마를 비트코인을 갖고 있건 최종적인 목적은 현금화예요. 중국 애들이 지금 그 비트코인을 왕창 생산했잖아요. 현금화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어디서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한국이에요. 한국에서 그 현금화하고 있어요. 한국으로 비트코인을 가져와서 한국에서 달러랑 막 교환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막 교환을 하려면은 달러가 있어야겠죠, 우리나라에. 근데 수출이 잘 안 되는데 달러가 어디 있어? 그러면 달러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중국의 부자. 자, 여러분들이 한국에 와서 비트코인을 지금 현금화시키고 있어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보십시오. 심지어 살인까지. 생각해 보세요. 아이디어 있으세요?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진짜. 예? 그 비트코인 하다 이렇게 뚜각뚜각 하다 좀비만 되는 거예요.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남들은 감히 생각 못 해본 생각. 그런 전략과 전술을 생각해내야 돼요. 어마어마한 돈. 제가 얘기한 어마어마한 돈은 100억. 이거 어마어마한 돈 아니에요. 경 단위로 돈이 있어야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중국의 그 정도 부자라면 저는 어떻게 하냐? 제일 먼저 정권을 매수합니다. 야, 내가 현금화 시키는데 나를 도와줄 조력자가 필요하죠. 정권처럼 좋은 게 없거든. 정권만 내 편을 만든다면 그다음부터 뭘 하면 되냐면요. 내가 그 나라에 투자하면 돼요. 그게 사실은 지금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나라의 부동산, 주식시장,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중국이 가지지 못한 기술들 있죠? 그런 것들을 죄다 지금 중국이 사들이고 있어요. 사면은 달러는 한국으로 들어와요. 그렇죠? 그럼 그 들어온 달러를 비트코인과 맞바꾸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 이 프로세스가? 네? 여러분들이 돈이 많은 정도 스케일의 규모의 부자가 되면 이 그림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물론 투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기 뭐 미국, 영국 이런 나라 돌아가지고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단 말이에요. 완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국 돈인 것처럼, 영국 돈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집어넣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기업을 가져가고 땅을 가져가고 주식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주식이 지금 이상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가격이. 뭐 잘하는 게 없는데 주식이 왜 올라가? 그러면은 걔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현물을 사기도 하고 삶과 동시에 무엇을 합니까? 한국에 달러가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 달러를 자기가 중국에서 가져온 비트코인과 막 교환하면 돼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나가면 돼. 자, 어떻게 나갈래요? 자기적인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 돈을 어떻게 바깥으로 빼돌릴까? 한국 바깥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감이 안 오세요?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억만장자가 못 됩니다. 어? 여러분들은 영원한 개미예요. 그러면은 맨날 주식 투자 해봐야 실패야. 이래가지고는 안 돼. 자, 제가 한 가지 답을 드릴게요. 이건 제가 직접 다 목격하고 제가 아는 사례들이거든요. 한 사람당 5만 불씩 가져나가면 돼요. 5만 불. 한 요만큼 돼, 요만큼. 5만 불. 5만 불 가서 그냥 훅 가방에 쳐놓고 가면 되지. 예. 근데 그게 정권에서 모른 척하고 봐주면 그만이니까. 안 걸리면 되잖아, 통관에서만. 그렇죠? 네. 근데 요즘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목을 매는 게 누굽니까? 중국 단체 관광이죠. 왜 단체 관광이 목을 맬까요? 예? 중국 애들의 스케일은 항상 인해 전술이에요. 인해 전술. 사람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5만 불을 500불의 수수료로 나갈 수 있다면 몇 프로죠? 1%지. 5만 불을 500불로 돈을 반출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 해외에 송금할 때 얼마인 줄 아세요? 이자? 여러분 혹시 미국 유학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외국이나? 막 10%씩 떼고 그래요. 막 10% 이상 떼는 경우도 많아요. 어느 나라냐에 따라서. 근데 여러분 해외 송금할 때 1%라고 하면 얼마나 싸요? 아마 이 세상에 제일 싼 걸걸? 사람을 동원하는데도 1%밖에 이자가 안 나온다면 이건 중국만 가능한 방법이죠. 중국 관광객 우리나라가 목숨을 거는 이유가 있죠. 왜? 나는 항상 나는 질문은 그래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 단체 관광 들어오는 걸 우리나라가 그렇게 대대적인 보도를 하고 그렇게 관심을 갖고 경제가 좋아지냐 나빠지냐를 왜 중국인 관광객의 숫자로 자꾸 판단하려는 거예요. 걔네들은요. 우리나라 올 때 중국 동방항공 타고 와요. 그리고 중국인들이 땅을 사고 거기다 자기가 지은 중국인들의 호텔에서 머물고 중국 애들이 만든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어요. 우리하고 돈이 한 푼도 안 섞여. 우리나라에 돈을 쏟아붓고 가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그런 단체 관광객들을 목숨 걸고 우리가 유치해야 되는 거죠? 심지어 5년 무비자까지 줘가면서. 근데 여러분 중국 갈 때 비자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여러분 비자 받아요. 필요하다니까. 비자는 상호주의예요. 우리가 무비자면 저쪽도 무비자 해줘야 돼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무비자를 내주겠다 그래. 아니 중국은 요구하지도 않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안달이야? 꼭 그래야 될 이유가 있나? 평창올림픽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죠. 돈 빼돌리려 하는 거지. 네, 그거예요. 돈 빼돌리려 하는 거지.
왜? 한 사람당 1% 이자로 나간다면은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수지가 남는 장사거든요. 응? 여러분 비트코인 가격이 왜 이만큼 김치 프리미엄이랑 가서 25,000달러까지 올라간 줄 아세요? 그만큼 올라야 투자자들에게 줄 이익 지분, 중국 오너에게 줘야 될 거, 또 우리나라 정치인들 줘야지, 증권거래소 줘야지, 뭐 또 일부는 또 북한까지 가야지. 이거 하기 위해서는 폭을 올려야 되거든. 이게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한 이유거든요. 이거 비공개 강의 때 다 했던 얘기예요. 네. 이미 터졌으니까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터지기 전까지는 잘 얘기 안 하지. 터질 건 터져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 짓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비트코인 투자한 사람들 상당수가 문재인 지지자예요. 특히 젊은 애들. 그래서 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너희들이 지지한 자들이 너희들을 속여서 갉아먹는데 왜 좋아해? 이게 내 질문이에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돈을 띵기고도 눈치를 못 채냐요. 얼마나 더 뺏겨야 눈치챌래? 이거거든요. 자, 볼까요 또? 화폐 나오죠? 드디어 공개됐네. 이것도 제가 2달 전부터 얘기했던 얘기거든요. 물론 비공개로만. 아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제 강의에 오셨던 분이 한 500명 가까이 되니까 그분들은 다 알지. 왜? 왜 공개 안 하는 줄 알아요? 터질 건 터져야 되니까. 터져야 나중에 조사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몰래 조용히만 공개한 거예요. 이제부터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가 한국 시장이 왜 왕따를 당하느냐? 바로 북한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북한 경제 제재 지금 한다고 하죠? 북한 경제 제재를 하는데 한국의 비트코인 시장이 북한이랑 교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외국인들이 여기 투자 잘못했다가 문제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중국인밖에 안 해. 아니지. 중국인하고 한국인들 위주로 하지. 그 외에는 안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왜? 너무 위험하니까. 이런 배후를 알아야 돼요. 배경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 모르고 무턱대고 투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한다니까. 그리고 국가적 충격 우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한 마련. 드디어 나왔죠. 이 얘기도. 야, 나 이 얘기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얘들 하네. 예? 이미 터졌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인터넷상에 공개해도 되는 거예요. 왜? 그 전까지는 제가 가만히 숨어 있었거든요. 터져라 하고. 이제 터졌으니까 찍어서 방송에 내보내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자체가 아주 비정상이에요. 그리고 또 뭐냐? 가상화폐 거래소 유비 파산 발표를 번복. 왜? 이거 잘못했다간 파장 크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었느냐? 도박 혐의 이런 걸로 해서. 자, 이게 지금 이런 얘기 뉴스들이 쭉 나오잖아요. 또 다른 거 볼까요? 뭐 범죄 대응 추징 몰수 논인 뭐 이런 것들. 뭐 개인 정보대 사형화 우려. 그다음에 뭐 국세청도 암호화폐의 매스, 빗썸 등 첫 현장 조사. 이런 기사들 지금 막 나오고 있죠? 이거 왜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기사들이 마구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 여러분 기사를 읽을 때에는요. 그 기사 내용도 중요하지만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흐름. 이런 기사들을 쭉 보면 여러분들 무엇을 느낍니까?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거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 물론 여기엔 사실도 있고 가짜도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날에는 많은 가짜 뉴스들이 판을 쳐요. 그리고 진짜 뉴스를 하더라도 타이밍을 빨리 제때 하느냐 늦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진실이 거짓이 될 수도 있어요. 왜? 뉴스는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이런 많은 뉴스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어떠한 흐름을 위해서 감지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 나는 이걸 보면서 무엇을 감지했느냐? 얘네들 물타기 하는구나. 아, 물타기 들어가네. 즉, 대북송금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자기네들이 또 뒷주머니로 삥땅 치고 해서 빵꾸가 났단 말이에요. 지금 빵꾸가 주식시장에 아니 이제 비트코인 시장에 빵꾸가 났는데 그 빵꾸가 난 손실분들을 숨겨야 된단 말이야. 왜? 투자자들이 알아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물고 있어요? 너희들이 사행성을 위해서 불순한 목적으로 투자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고 있잖아요. 지금 뭐야? 투자자를 범죄자로 만들려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 물론 투자한 사람들이
범죄자는 아니지만 멍청한 건 맞아요. 왜? 여기 이용당할 게 뻔한 거였거든. 하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그 사람들을 문제 있는 사람으로 몰면서 너희들 잘못이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비트코인 이런 문제 생긴 사람들. 분명히 문제 있는 사람들 그 와중에 있어요. 분명히. 순수하지 않은 목적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스스로 계정을 포기해버린다고. 그걸 기다리는 거죠. 왜? 포기하는 순간 그만큼의 빵꾸가 난 걸 금액을 요거랑 계속 맞박하고 치게 하면서 상쇄시킬 테니까. 이 전략 지금 쓰고 있잖아요. 지금. 응? 이 작전 들어간 거 아니에요. 지금. 얘네들. 그래서 국세청을 왜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너 세금 걷겠다 해요. 너 숨겨놓은 재산 있어? 막 이러시는 거예요. 이걸 할 때는 얘네들이 비트코인만 볼 것 같아요? 아니죠. 여러분들의 상속을 받았지 뭔지 잘 모르지만 그런 거 혹시라도 탈세했는지 모르지만 뭐 그런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르고 못 낸 세금들도 있어요. 워낙 복잡해서 그런 거 온갖 걸 다 끄집어내서 범죄자로 만든 다음에 그거로 쇼보를 하겠죠. 지금 이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딱 보니까. 그래서 지금 뉴스들의 흐름을 보라는 거예요. 쭉 뉴스의 흐름을 보면은 분명히 북한이랑 연결되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부터 나오는 뉴스가 뭐예요? 점점 뭔가 문제가 있다예요. 거래소에 문제가 있다. 투자자들에게 문제가 있다. 사행성으로 하고 있다. 너희들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중간에 없어진 돈들은 그건 너희들이 잘못 투자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무리를 하고 있잖아 지금. 이 흐름을 읽으라는 거예요 지금. 응? 이게 지금 얘네들이 숨기려고 하는 전략이죠 지금. 그래서 국세청에서도 움직이고 뭐 비트코인 엑스맨, 북은 진정한 킬러, 뭐 맞죠? 그래서 뭐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 전방위 압박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협박하는 거거든. 너희들 돈 띵겨 먹었지? 띵겨 먹었을 수 있어요. 왜? 아니 그렇게 거품이 팡팡 생기는데 워낙 마진이 크니까 중간에 띵겨 먹은 거 있겠지. 응? 더 올라갈 거라 기대하고 좀 유용해서 한 돈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확대 해석해가지고 조져버리려고 하는 거죠. 네가 다 했어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작업하고 있잖아요. 큰 금액은 증권거래소를 조져서 걔네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작은 금액은 일반 투자자들을 범죄자로 만들어서 거기서 사라진 거다 이런 식으로 하려고 지금 물타기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얘네들이 하는 전술이에요. 이거 속으면 안 돼. 비트코인의 핵심은요. 대북송금이에요. 늘 얘기하지만은 내가 시선 돌리지 말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임종석이 아랍에미레이트 갔다 온 건 저 관심 뭐 걔가 거기서 막 뭐 원전을 뭐 했건 난 아무런 관심이 없으니까 너 비트코인 주고 왔지 나 이것만 본다는 거예요. 왜? 포인트를 흐리지 못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중국은 이제 비트코인 채굴 전면 금지한답니다. 이거 전기 끊는다고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예상되세요? 중국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예측되는 거 있으세요? 가격 폭락? 비트코인 이미 생산 다 돼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폭락이 안 돼요. 왜냐? 중국은 이미 시장이 없거든요. 국내에서 자금이 유입되는 게 좀 차단되지 않나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근본적인 거는 설비의 문제거든요. 중국에서 설비가 이제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설비가 이동할 겁니다. 분명히 어디로 갈까 하는 거예요. 그걸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읽어야지. 그러니까 왔어. 그것도 이미 왔어요. 이거 왔는데 이제 제가 자꾸 떠드니까 이제 강원도도 힘들어질 거야. 저거 강원도 정권 바뀌면 조사 대대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비트코인 공장 지금 강원도에 무지장 많아요. 산골에. 그거 다 뒤지면은 지금 정권하고 연결돼 있어. 중국 애들이랑 지금 정권이랑 합작기업식으로 해가지고 조져버려야 돼요. 그거 외에도 한국으로 오는 거 외에 딴 데로 갈 겁니다. 이 자금이 어디로 갈 거냐면은 시설이 어디로 갈 거냐면은 상당 시설주의 아마 미국으로 갈 거예요. 네, 미국으로 갈 거예요. 미국으로. 아마 설비체 들고 갈 거예요. 아니면은 동남아시아 둘 중에 한 군데로 갑니다. 이제 한번 보세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중국도 비트코인 전면 금지 압박 때문에 월스트리트저널이 가상화폐 대혼란 가능성. 자, 이걸 보면 이제 점점 이제 그림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것도 제가 이미 비공개 강의 때 그 비공개 강의 때 했던 거예요. 무엇이냐면은 뭐 하세요? 네?
비공개 강의 때 이미 얘기했던 거예요. 비트코인은 앞으로 이 프로세스를 거쳐서 미국으로 갈 것이다. 해요. 미국에 최종 정착할 거예요. 왜? 다른 데서는 컨트롤을 못하니까. 이거를 지금 미국 애들도 하고 있죠. 아무리 중국이랑 한국 애들이 머리를 굴려봐야 뛰는 놈이 나는 놈이에요. 아세요? 비트코인 생산하려면 전기가 필요하고 설비가 필요해요. 설비 다 돈이죠. 컴퓨터 만드는 거. 컴퓨터 그래픽카드 좋은 거 써야 돼요. 그거 싸구려 해갖고는 비트코인 채굴이 안 된다고. 최고 사양으로 돌린다고요. 그것도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거 다 돈이야. 그거 돌려서 그러니까 비트코인 생산하면 또 전기가 필요하고 전기세까지 내야 돼. 여러분이 미국의 금융가라면 미쳤습니까? 그 짓을 왜 합니까? 저 같으면 그 짓 안 해요. 남이 만들어 놓은 거 가져오면 되는 거거든. 예? 이게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이게 앞으로 일어날 미래라고. 응? 비트코인은 거의 생산이 거의 다 끝나가요. 이제 채굴 안 돼. 뭐 그 외에도 여러 비트코인 또 같은 그 전자화폐가 또 있거든요. 그것도 열심히 이제 한국이랑 중국의 멍청한 것들이 이제 생산해서 다 미국에 갖다 바칠 거예요. 그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오늘은 공개 안 해요. 왜? 일어날 미래는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하지만 비공개로는 제가 강의할 때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그거를 미국이 가져오게 되는가는. 절대 공개 강의에서 얘기 안 하죠. 왜? 그래야 우리나라 경제가 타격을 받을 테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정권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테니까 방관할 거예요. 저는. 죽어라 그러고. 왜냐고요? 여태까지는 살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왜 이러지? 무슨 잡음이 크게 들리는데요? 어떤 잡음 소리가 들리는데? 아, 그걸 건드렸구나. 네, 내가 했네요. 제가. 자, 그래서 그냥 당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왜냐? 그거 미리 얘기해 줘 봐야 어차피 승질 맞네. 야, 그러면 위험해 하면 승질 내고 가서 꼭 자빠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냥 자빠지게 냅두는 게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에라 죽어라 해요. 그냥 죽어. 그러면 니들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또 비트코인은 2차 또 전쟁이 시작될 건데 그건 나중에 제가 공개하지 않을 겁니다. 한국 큰손들 이미 해외 비트코인 거래소 떠났다. 많이 떠났죠. 왜냐고요? 돈 바꿨잖아. 얘네들의 근본적인 목적은 현금화라니까 현금화. 현금화 시키면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 비트코인은. 그러면 그 잔뜩 쌓인 비트코인 어디로 갈까? 우리나라에 쌓이는 잔뜩 있는 그 비트코인들. 응? 중국 애들은 현금화 시켜서 가져나가잖아요. 우리나라에 쌓이는 그 어마어마한 양의 비트코인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전자상으로도 존재는 하기 때문에 없어지진 않아요. 일단 만들어져서 채굴돼서 존재하는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으로서 존재해요. 많이 쳐드실 거예요. 많이. 자기들끼리. 먹기도 많이 먹고, 왜냐면 비트코인이 너무 많아져갖고 우리나라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폭락할 우려가 있거든 지금. 가격 폭락을 막으려면 어떻게 되죠? 비트코인을 바깥으로 빼돌려야 돼요. 그렇죠? 바깥으로 빼돌리면 그 많은 빼돌린 비트코인이 다 북한이라던가 그 다음에 자신들의 호주머니나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이제 해커들이 해킹해서 가져갈 거야 알아서. 그래서 다 뺏길 거예요. 그러면 가격은 유지가 돼요. 웃기는 일이지만 비트코인의 가격은 유지가 돼. 근데 가격이 유지된 비트코인의 양은 적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가려고 할 때는 비트코인이 얼마 없을 거예요. 이 일이 발생할 거예요 이제. 요거까지는 공개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뭐 비트코인 뭐 폐지하지 말라고 청원 10만 명이랬는데 지금 20만 명 넘었다면서요. 벌써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이게 이렇게 속도가 빨리 올라간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게 젊은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병신 같은. 그렇게 하지 말래. 하지 말라. 죄송해요. 내가 거기다 얘기한 게 아니야. 내가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위험하다고. 응? 이 박살나는 거야. 이렇게 박살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이니 형한테 그렇게 배신당하는데 난 진짜 너무 안타까워. 이런 걸 보면은. 자, 근데 이제 더 재미있는 것들이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 그래프가 보이시죠? 이게 법무부 장관이 어떤 걸 발표하고 뭐 함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반복해요. 여러분들 이걸 보면 뭘 생각하세요? 네? 작전이죠. 역시 작전.
역시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 검은 옷을 입으니까 벌써 포스가 달라. 예. 이러한 거를 발표할 때마다 이게 비트코인이 가격이 내려갈까 올라갈까 이미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실명제한다 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당연히 떨어지겠죠. 근데 비트코인 실명제 취소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너무 정해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나라 정부기관이 언제 발표한다는 것만 알면은 여러분들은 비트코인 시장에서 돈을 벌겠죠. 이거 딱 보니까 이것들 봐라. 이거 작전하고 있네.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왜? 정부기관하고 은행에서 발표를 하거든. 상반된 내용을 왔다 갔다. 이러면 작전 세력 낀다니까. 더 쥐어짜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고서 야 이것 봐라. 이제 이런 것도 하는구나 하는 걸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아직 여러분 주식시장 투자를 안 해봐서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사전의 정보를 입수하게 되면은 그 여러분들이 그 미래를 알면은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알 수 있어요. 왜? 그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미리 알아버리니까. 100% 네. 그 미래를 100% 맞춰서 성공시키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내일 예를 들어서 내일 비가 온다라던가 내일 눈이 온다라는 미래를 100%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비가 오게 만들면 되는 것이고 눈이 오게 만들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너무 간단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거를 내가 만들면 된다니까요. 그냥. 너무 간단한 일이에요. 너무 간단한 일. 이런 짓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야 이거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왜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잘 통하느냐? 그건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금권주의 때문에 그래요. 돈만 된다면 우르르 몰린다고 이게 미국에서도 비판했죠. 이러니까 이용해 당하는 거야. 작전 세력에게 이용당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왜? 그 청년 실업이 늘어나면서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일자리를 포기하는데 일은 포기해도 수입은 포기할 수 없었잖아. 그죠? 밥 세끼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직장이 없으니까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일.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으로 사람들이 많이 빠졌다고요. 비트코인으로 빠졌는데 그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잖아. 일반 학생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서 정확하지도 않은 정보만 듣고도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우르르 움직이잖아요. 이것처럼 좋은 먹이는 없죠. 이것처럼 좋은 먹이는 없지. 왜? 너무나도 연약하거든. 취약하고 정보에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투기 세력들이 왕창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로 달러가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왜? 야 여기 등신들 있다. 갈취해가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매우 약하다가 아니라 비트코인 시장이 이렇게 취약하다고요. 왜? 제대로 된 전문가라든가 증시 이거 비트코인 시장 자체, 거래소 자체도 제대로 되지 않았거든. 박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도박장한테 퇴출해야 막 이런 거. 여기서 보면 해외 투자처를 해외로 옮기라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게 좀 이따 나올 텐데 뭐 이제 청와대 고민한다는 얘기고 여기 뭐 가상화폐는 내 컴퓨터에 옮겨 보관한다 그러죠. 다 해킹당해 뺏길 겁니다. 조만간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 애들서부터 해서 뭐 군인까지 뭐 다 안 돼요. 아 군인 안 되니까 내가 한 가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군인들이 어떻게 비트코인 생산을 할까? 어떻게 생산할 것 같아요? 이거 딱 보니까 그거네. 하사관이나 장교들이 하겠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 파리바게트? 예? 따지방?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군부대에서 내가 전기를 써도 전기 공짜잖아. 난 전기에 차가 나는 거거든요. 이거 전기 공짜다. 그렇다면은 그냥 저 창고 같은 데 하나를 갖다 뭐 한 컴퓨터 50대 깔아놓고 비트코인 할 수 있죠. 왜? 전기세가 안 나온다면 비트코인 하나 해볼 만 하거든요. 이런 것도 내가 다 꼼수를 다 들었어요. 내가 초창기 비트코인 생산할 때 그때도 비트코인 생산이 수지 타산이 안 맞았어요. 뭐 1비트당 50달러 이런 거 할 때. 왜? 1비트당 50달러면은 수지 타산 안 맞지. 막 지금처럼 500만 원, 1000만 원 이러면 장사가 돼도.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제가 아는 분인데 자기는 회사 서버를 이용한다 그러더라고. 왜? 거기는 전기 공짜니까 회사 전기니까. 군대에 딱 들어보니까 그래요. 군대에서 해. 그럼 이건 장교나 하사관이다. 일반 사병은 못해. 예.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료 싼 거 차는 가상 이거 나오잖아요.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중국에서 전기 끊는다고 하면은 이제 중국에서는 비트코인 생산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비트코인 생산 못 하면 어떻게 돼요? 딴 데로 가야겠지. 어디로 가느냐가 이제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 시세가 허위 거래로 두 달 새 566% 부풀려졌다. 그렇죠? 이거 만들 수 있어요. 인위적으로.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과 똑같아요. 물이 조금 있는데 깔때기를 통해서 물을 보낼 때 여기서 물을 세게 꽉 보내면 어떻게 되죠? 압력이 빡 붙으면서 쭉 나가죠? 압력이 세진다는 걸 우리가 비트코인 거래를 하면은 가격이 오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물의 양이 많으면은 물의 압력 때문에 이렇게 꽉 해서 원래 깔때기에서 물이 나가는 게 정상일 텐데 물의 양이 적어도 내가 인위적으로 세게 밀어버리면은 압이 생기면서 쫙 깔때기에 압력이 생겨서 물이 나가게 만들 수 있다고요. 그게 바로 주식으로 얘기하면 조작이라 생각하면 돼요. 양이 얼마 없어도 많은 것처럼 거래량이 많은 것처럼 거짓말로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게 그 짓 하고 있는 거냐 지금. 이 짓에서 마진을 왕창 남기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도 먹고 북한에 보내려고.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다니까, 이 짓을. 그러니까 비트코인 투자한 사람들은 대북 송금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빨갱이입니다. 어? 아시겠어요? 물론 모르고 했겠지. 모르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왜냐? 시스템과 메커니즘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걸 몰라. 내가 하는 게 무엇인지를. 근데 그렇게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원래 그 사회주의자들이 원래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혀 여러분들 그런 거 눈치 못 채셨죠. 예? 앞으로 몇 가지 더 터질 일들이 있어요. 제가 말은 안 하지만은 좀 더 터져야 돼. 그래야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로소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뽑은 사람들이 사회주의자라는 거를. 그 전까지는 저는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왜? 터질 건 터져야 되니까. 더 이상 말 안 해줄 거예요. 말해봐야 짜증이 나. 왜냐면은 온갖 악플이 달리고 아가가 떠들어. 결국 니들이 돈을 잃고 니들이 손해보는데 난 거기 연관 안 돼 있거든요. 나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 손해보는 거는 악플 다는 너희들이다예요. 그래서 기분 좋아? 그런 거거든. 나한테 악플 달고 그래서 얻어 터진 다음에 기분 좋아? 내가 거꾸로 욕을 하죠. 아이 등신아 그러고. 응? 제대로 똑바로 바라거든요. 이거 이번에 아랍에미레이트 간 거. 예? 돈 세탁 전문가, 대북 송금 전문가, 그 다음에 헤즈볼라 셋 만났어요. 여러분 뭐 할 것 같아요? 돈 세탁 전문가와 대북 송금 전문가, 그 다음 테러리스트 셋이 만났어. 뭐 할 것 같아요? 답 다 나와 있잖아요. 이거 뭐 군부대 위문, 뭐 그다음 뭐 시계 전달해 주러, 아니면 뭐 이명박 때에는 원자력 발전소 제대로 돼 있는데 문재인이 등신 같은 짓 해갖고 뒷수습을 해갔다? 웃기고 있네. 그거를 이 사람이 해결할 능력이 돼요? 이 사람 전문가 아니잖아. 간단해요. 돈 세탁 전문가와 대금 송금 전문가와 테러리스트 조력자가 만나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무기 거래밖에 없다니까. 이거를 왜 사람들이 자꾸 안 보냐는 거예요. 눈 돌리지 말아요. 그러니까 있잖아. 그 외에 뭐야 우리나라 뭐 케이팝 여자 가수랑 뭐 청혼을 해서 어쩌다 그런 개소리 듣지 말라는 거예요. 다 가짜 뉴스니까. 응? 딱 하나예요. 대북 송금했다예요. 뭐로? 비트코인으로. 끝. 이거예요 지금. 비트코인이 그래서 과대 김치 프리미엄이 발생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를 왜 우리나라 국민들은 못 알아볼까? 응? 이거 되게 쉬운데 진짜. 이걸 못 알아봤다면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은 개돼지가 된 겁니다.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금방 알아볼 수 있는데 이거 왜냐면 우리나라 여론은요, 여론 조작술이 테크닉이 떨어져. 이게 보면은 너무 하수야. 야, 요거밖에 못하는구나. 좀 더 고급지게 조작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짓 하고 있다고 지금. 그리고 나서 이거 조사, 얘도 왔잖아요. 그래서 막 친구인 척하고 좋아하고. 근데 솔직히 얘 영어 못하잖아. 근데 막 이렇게 뭐 끼안고 뭐 대화하는 것 같고 그러더라고요. 난 무슨 말로 대하는지 참 궁금해. 근데 이거 조사를 했더니 저 새끼 저거 바른정당 새끼 저거 쟤도 조사 안 하고 그냥 끝내버렸죠. 왜 끝내? 저쪽도 찔리는 거 있어? 내가 그거거든.
왜 끝까지 조사 안 하지? 이거 조사하면 문재인 정권 뒤집어 버릴 수 있는데 그거거든요. 이거 문재인 정권 뒤집혀 이거 알려지면은 근데 왜 저걸 조사하다 말고 그냥 흐지부지 덮어버리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보수라는 사람들이 보면은 보수가 아닌 경우가 참 많아요 보면 죄다 매국노들이야. 응? 공산당한테 뇌물 받을래? 아니면은 저쪽 서방세계한테 뇌물 받을래? 요거밖에 없어. 정확한 기준점이라는 게 없다고요 보니까. 한국에서 제가 본 소감이 그거예요. 다 사기꾼이다 해요.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이렇게 사이가 좋다면은 이게 베스트 프렌드라면은 원유 왜 빼가냐고 아랍에미레이트가. 그렇죠?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사이가 좋다면 원유 빼가면 안 되지. 원유를 빼서 어디로 가져갈까? 그 먼 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뭔가 냄새가 나지 지금. 그리고 주식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빨간 점을 치은 게 문재인 정권 때부터예요. 어때요? 많이 올라가고 있죠. 많이. 야 어떻게 정권 바꿨더니 경제가 잘 돌아가나 보네요. 그렇죠? 여기 여러분들 중에 대학교 졸업하시고 취업하신 분 계세요? 계시다면 여기 안 오셨겠지. 이 시간대에 일하고 계셨겠지. 예? 취업 안 될 거예요. 지금 취업이 최악으로 안 되고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왜 취업이 안 되고 있는지 아세요? 그거? 우리나라 보니까 실업률이 겨우 130만이라 그러네. 저는 겨우란 말을 붙여요. 왠지 아세요? 1년 안에 취업시킬 수 있으니까. 다 100%. 겨우 130만이야. 그거 갖고 버벅버벅거리면서 막 고민하고 그래요. 아니 고민할 게 뭐 있어 이거.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데. 예? 이 등시 같은 것들. 일단 그리고 또 뭐예요? 부동산의 위기가 왔어요. 아파트. 왜 부동산의 위기가 왔는지 아세요? 아파트를 너무 많이 지어. 아파트 왜 많이 지은 줄 알아요? 중국 돈 들어왔기 때문에. 중국 애들 돈 세탁해야 되니까. 미국 금리 인상 앞으로 할 거래요. 하고 있어요 지금. 인구 고령화 오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있는 사무실 주변에 오피스텔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어요. 지금 제가 있는 사무실 쪽에도 분양이 다 안 됐어. 근데 그런 건물을 또 2배 규모로 더 짓고 있어. 미쳤죠? 그거 다 부도날 것 같은데? 저도 좀 돈 좀 모았다가 이참에 사야 되겠어 진짜. 다 망할 짓을 하고 있어요. 이거 왜 그래요? 중국 돈 때문에 그렇다니까. 우리나라 부동산이 폭락을 안 한 이유는 중국에서 돈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왜? 비트코인 현금화 시키려고. 주식도 마구마구 올라가요. 왜? 중국 애들이 돈을 집어넣고 있거든. 아시겠어요? 이렇게 돈이 달러가 우리나라에 마구마구 들어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원화의 가치는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원화의 가치. 한국의 달러가 많아지면은 올라가죠. 한국 돈이 비싸진다는 소리예요. 그럼 우리나라 제품이 수출할 때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지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 그렇죠.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 여러분들은 직업이 어떻게 될까요? 취업할 수 있는 직장이 없어진다니까. 이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아직도 눈치를 못 챈다면은 진짜 그 사람들은 좀비예요. 결국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저기 동남아시아처럼 중국 놈들하고 결탁해가지고 커미션 몇 프로 잡아먹으려고 한국의 원화의 가치를 이렇게 붕 뛰어 올려놓는 바람에 걔네들은 물론 이걸 먹겠지.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때요? 가난하게 돼 있죠. 그냥 가만히 둬도 가난해질 텐데 비트코인까지 만들어가지고 호주머니에 있는 쌈짓돈까지 다 긁어가죠. 예? 놀랍다니까. 이번에 얘네들이 한 짓은 진짜 쇼킹할 정도죠. 이렇게까지 이렇게 하다니 진짜 서민 대통령 되려고 그러네 진짜. 모든 국민들을 서민화시켜서 서민 대통령 하려고 그래. 프롤레타리아 계급. 그렇죠? 걔네들이 좋아하는 단어를 써줘야죠.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까 지금. 그래서 보세요.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화폐가 한국, 유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걸 보면 여러분들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그래프를 보면 어떠한 게 연상되세요?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이런 그래프를 보면? 네? 서프라이즈? 깜짝 놀라고 끝나요 그냥? 어머 하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 읽어야 돼요. 예? 2008년. 2008년? 네. 그때 서프라임 보기 때랑 좀 비슷한 게 아닌가.
아니 뭐 그냥 경제는 이거 아니더라도 그건 볼 수 있는데 비트코인 거래 화폐가 유로랑 달러 아까 한국 돈이라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별로 없죠. 이걸 보면 여러분들 무엇을 읽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프 읽는 연습 잘해야 돼요. 경제를 이해하려면 그래프를 읽는 방법. 즉 그래프는 말로 쓰는 것보다 숫자가 더 정확할 때가 많아요. 이 그래프를 보면 저는 뭐가 딱 보이는지 아세요? 또 돈 세탁이 보이는 거예요. 한국에서 돈 세탁하고 유럽에서 돈 세탁하고 있구나. 유럽 어디서 돈 세탁을 할까? 찾아낼 수 있어요? 스위스? 아 너무 고전적이야. 그렇지 않아요. 돈이 막 움직여야 돼요. 프랑스? 아 안 돼. 여기 여기 있죠. 여기 이거 영국 여기 있잖아요. 피그 PIGS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비트코인 거래 돈 세탁하고 있는 나라죠. 그 나라 경제가 왜 망했는지 아시겠죠? 네? 비트코인 돈 세탁하려고 거기다가 달러를 왕창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 지역 화폐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 가치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걔네들이 만든 물건은 다 박살나 버리겠지. 그러면 피그의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자체적인 비즈니스는 뭐예요? 매춘, 술, 마약, 관광 이거밖에 안 된다니까.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체 산업 다 망해요. 그게 지금 피그의 지금 현상이에요. 우리나라의 미래이기도 하죠. 아, 한류 불어서 한국 여자 좋아해요, 얘들. 중국 남자들 무진장 몰려올 거야, 개떼같이. 이걸 만들고 있는 거라고, 이걸. 여러분, 그거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조만간 벌어질 미래니까. 조만간 벌어질 미래. 왠지 알아요? 우리나라 제조업이 얼마나 더 버틸 것 같아요, 지금 이대로 가면은. 무너진다니까. 돈이 있어야 버티지, 돈이 있어야 지금. 물건이 팔려야지 뭘 해먹을 거 아니에요. 물건 지금 안 팔리게 하고 있잖아. 왜? 돈 세탁해서 자기들 커미션 띵겨 먹으려고. 근데 그걸 모르고 일반 국민들이 거기다 비트코인 투자를 해서 돈을 보태주니 얼마나 좋아 얘네들은. 응? 얘네들이 과연 젊은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뭐라 생각할까요? 아이고 이 병신들, 이 호구 새끼 이렇게 생각하겠죠. 왜? 자기들의 뒷주머니를 챙겨주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말하는 말 이런 거 보지 말라니까. 어머 잘생겼어 이런 거 보지 말라니까요. 그런 거에 혹하면 안 돼. 행동을 봐야 돼. 행동. 얘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응? 이게 바로 경제. GDP 성장에서 수출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수출이 사라졌을 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쉽게 해서 경제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정부 지출하고 가계 소비예요. 수입은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하니까. 자, 그렇다면은 정부 지출은 정부가 어떤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뭐 옛날 때 했던 4대 강사업이 됐던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됐던 뭐가 됐던 정부가 하는 프로젝트. 가계 소비라는 건 여러분들이 돈을 쓸 때 그럴 땐 GDP가 올라가요. 자, 근데 가계 소비, 여러분들이 돈을 쓰려면 월급이 있어야 되죠. 월급은 어디서 오죠? 여기서 오잖아. 이게 안 되면 가계 소비는 없어지죠. 그리고 가계가 돈을 못 벌면 정부가 운영하는 프로젝트가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국민 세금이잖아. 세금을 거둘 수 있겠어요? 못 걷죠. 그럼 GDP가 어떻게 성장해? 경제 망하는 거지.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에요. 우리는 수출을 못하면 망한다니까. 근데 지금 수출을 죽이고 있네? 근데 어떻게 일자리가 창출되지? 나는 그거거든요. 아니 경제를 알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기본적인 경제에 대한 상식. 그거에 대한 물음이거든. 너희들이 도대체 뭘 근거로 도대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난 얘기했잖아요. 겨우 130만 밖에 안 된다고. 그 겨우 130만 밖에 안 되는 사람들을 이게 관리를 못하고 부들부들거리고 심지어 나라를 뿌리채 뽑아먹는 정책을 왜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응? 해결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죠. 정부 지출, 가계 소비, 투자. 우리가 무슨 금융거래하는 나라예요? 이렇게 만들려고 있잖아, 지금. 이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금융투자는 대량의 금액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GDP는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을 산출을 하는데 우리가 이런 형태의 국가로 가는 나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조세 회피 국가예요.
그런 나라는 저러고 돼. 근데 조사회피 국가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인구가 적어요. 우리 5천만이잖아. 5천만이 저걸로 먹고 살 수 있을까? 못 산다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밑에 케이스가 아니라 위의 케이스로 움직여야 된다니까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1시간 됐죠? 그건 쉬었다가 마저 할게요. 그래서 야, 뭘 깔아 그랬다고. 어디서 감히 나보다 키 큰 척 그냥 막 그랬다고. 안 돼. 내가 감이야 이렇게. 절대 나를 능가할 수 없어. 나보다 키 작게 보여. 나 이런 거 막 했다가 곤조가 있지 곤조가. 내가 그렇게 나갔어요. 그래도 지금도 연락 와요. 네. 나쁜 남자를 좋아하구나. 나쁜 남자 아니죠. 강력한 거죠. 강력하게 나가지. 이 징기스칸, 아틸라, 우리에게는 그 수많은 아시아의 기만민족의 영웅이 있다니까. 이 쫄면 안 돼. 그러니까. 예, 강력하게 나가야 된다. 우리 뭐 안 쫄고 맨날 욕하잖아요. 요즘에 이제 또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정규조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애들을 교육을 뭐 대충 가르치나 보더라고요. 뭐 북한 뭐 이런 거 찬양하는 걸 가르치고 한국을 헬도톤을 가르치고 뭐 그러나 보더라고요. 아주 좋은 선생님들이에요. 왜냐면 자꾸 이게 경쟁이 치열해지잖아요. 그런 교육을 받은 애들은 점점 이제 이 경쟁에서 이제 처진 낙오가 되는 거예요. 낙오가 되고 이제 앞으로 점점 이제 불가속 청년으로 이제 진학하게 되니까 우리 교육을 받고서 우리 강의를 듣고서 이런 이승만, 뭐 박정희 대통령 관련해서 교육을 받은 친구들은 사회 엘리트 지도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국제 전략과 그 세상의 흐름을 읽는 그죠. 그 지혜의 눈을 가질 수 있어야만 그 뭐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건 그 어떤 대기업의 CEO가 되건 뭔가 지도자급이 될 수 있죠. 그죠. 리더급이 되는 거죠. 저희는 프롤레타리아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요거 CIA 신고 좀 해주십시오. 예. 그게 가능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공장 지러 가는 TF팀들이 갑자기 헬기 추락 당했네. 섹스 스캔들에 많이 들 수도 있고 헬기 추락.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 있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야 비즈니스. 중국에도 저기 뭐 중국계 모사드도 많고 중국계 CIA도 많대요. 그럼요. 중국 땅에서도 위험한 데 많습니다. 그러니까 밤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저분들이 저 아까 공장지로 가다가 저 어디 몽골 무슨 타클라마칸 사막 이런 데서 발견되는 거 아니에요? 안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영원히. 영원히. 이 짝사랑을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죠. 네. 그처럼 마지막으로 네. 트럼프 대통령 사랑해요. 아, 너무 감사해, 진짜 이거. 야, 근데 어쨌든 좋아요. 저분들. 만약에 이 한국의 표본 사례가 실패를 하게 된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미국은 앞으로 다른 제3세계 국가를 절대 지원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왜? 사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한국의 지금 지도자들이 진상을 떨어가지고 여기서 반미 행위라면서 만약에 처우 지는 일이 벌어지면은 한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미국이 다른 제3세계에서 어떤 국가 전략을 펼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자비를 베푸는 일은 없어지는 겁니다.